90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릅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9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정신도 육체도 건강한 이 여성. 김영순 90세. 오늘 그녀가 90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대구. 김영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6시.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동작이 빠릅니다. 허리도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삶은 감자와 달걀, 직접 갈아서 만든 토마토 주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손을 움직여야 뇌도 움직인다는 게 그녀의 지론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확인합니다. 손녀가 작년 생일에 사준 태블릿은 금세 익혀서 이제 아주 능숙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컴퓨터를 켭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스톱도 치고 낱말 퀴즈도 풉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건강체조도 배웁니다. 뇌운동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컴퓨터를 배운 지 벌써 15년. 처음엔 마우스 쓰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능숙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90세인데 위축되지 않고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를 초월한 열정.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영순의 90년 인생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알 거예요. 1936년 대구. 김영순은 9남매의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어린 시절이란 동생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빴고 첫째인 영수는 어린 나이에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동생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일이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동생들을 하나하나 깨웠습니다. 얼굴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막내는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영수는 막내를 업고 다른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싸움을 말리고 저녁 준비를 돕고 재우는 일까지. 어린 영순에게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들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틈틈이 복습하며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았고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너는 대학에 가야 해. 공부를 계속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영순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17세가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반찬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사라지고 생선이 사라지고 결국 김치와 된장찌개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한숨 소리가 잦아졌고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교복도 직접 빨았고 동생들 것도 챙겼습니다. 첫째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하교 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 밥을 차렸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성적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성적도 좋았고 꿈도 많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대학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영순을 불렀습니다. 영순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는데 집안 사정이 이래서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 가면 동생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돈을 벌어야 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일할게요. 동생들은 제가 키울게요. 영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던 날 밤, 영수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공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배움의 길을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9명이나 되는데, 모두 영순을 믿고 있는데, 첫째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동생들을 다 키우겠다고, 자신이 돈 벌어서 동생들은 대학 보내겠다고,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동생들은 이루게 하겠다고. 첫째의 의무였습니다. 대학을 포기한 영수는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봉틀을 배워 집에서 옷을 수선하는 일도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을 고쳐주고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동생들 학용품을 사주고 밥상에 반찬 하나라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세가 된 영수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대구 시내의 작은 다방. 영수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마주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점잖아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예의 바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내려왔어요. 영순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집에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동생이 9명이라.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9명이나요? 첫째시라서 힘드시겠어요. 저도 첫째라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영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수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동생들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영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영순 씨 동생들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함께 키워요. 그 남성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을 이해해줬고 동생들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순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1956년 영수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회사에 다녔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결혼 후 영수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걱정도 덜었고 남편이 벌어오니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대구 시내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두 사람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네요. 그 한마디가 영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영순은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둘 낳았습니다. 1958년에 큰아들, 1960년에 작은아들. 영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동생들 키울 때는 책임감과 의무였다면 자신의 아이들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제잘제잘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공원에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15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영수는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들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영순의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영순이 35세가 되던 해,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가 봐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감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하는데. 남편은 입원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지신대요. 영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폐렴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장례식 내내 영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 조문객들의 위로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큰아들은 이제 겨우 13살, 작은아들은 11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는 빈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옷이 걸려 있고 남편이 신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조금 있었지만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험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요.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경력 없는 여성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애가 둘이나 있으시면 일에 집중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서울로 가봐. 거기는 일자리가 많대. 대구보다는 기회가 있을 거야.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아는 사람도 없는 곳.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일자리가 많다는 서울로.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애들 좀 봐줄 수 있겠니?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올게. 여동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게. 한평생 대구에서 살았지만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35세 미망인 아이 둘을 둔 여성의 도전이었습니다. 1971년 어느 봄날 영수는 대구역에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35년을 살았던 곳. 모든 추억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영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대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친구가 적어준 고시원 주소를 꺼냈습니다.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1시간을 헤맨 끝에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습니다. 이불 펴면 꽉 찰 정도로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한 달에 2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순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 영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누군가 음악 듣는 소리.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잘 자고 있을까? 이모네 집에 잘 적응했을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는 않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내가 버텨야 해. 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자.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 다음 날부터 영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직접 회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여자분은 저희가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군데를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남은 돈으로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영수는 조금씩 절망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건가? 그러던 중 작은 무역회사의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사무보조 직원 구함. 성별 무관. 영수는 즉시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면접관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35이면 좀 많은데요. 일은 젊은 사람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면접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맡기고 왔습니다. 일에 지장 없습니다. 면접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만 일해보세요. 한 달 후에 계속 일할지 결정하죠.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35세, 경력도 없는 여성.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야?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여자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과장이 영순을 불렀습니다. 김씨, 여기 서류 좀 정리해요. 그리고 커피 타는 법 아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직원들 커피 타서 돌려요. 영순의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서류 정리, 커피 타기, 심부름. 1970년대 여성에게 일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영순도 도시락을 싸왔지만
어디서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먹지 말고 밖에서 먹고 와요. 영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계단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순이 커피를 돌리고 있을 때 대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커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다시 타와. 죄송합니다. 영수는 커피를 다시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영수는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무역 관련 서류였습니다. 영어로 쓰인 것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무역이 뭐지? 수출이랑 수입은 어떻게 다르지? 영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밤마다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면 혼자 남아서 서류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무역이 무엇인지, 수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지만 영수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커피만 타고 서류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과장이 급하게 서류를 찾았습니다. 야, 어무역 거래 서류 어디 있어? 내일 회의인데 못 찾겠네. 다른 직원들도 함께 찾았지만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 서류라면 지난주에 비폴더로 옮겨 놓으셨어요. 제가 정리하면서 봤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과장이 비폴더를 뒤져보니 정말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 잘했네. 그런데 넌 이 서류가 뭔지 알아? 무역 계약서 같던데요. 어무역과 우리 회사가 면직물을 수출하는 계약으로 보였습니다.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밤에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과장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류 정리를 맡기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이 서류는 이런 거야. 수출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영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봤습니다. 메모했습니다. 한 달 후 과장이 영순을 불렀습니다. 김 씨, 이 거래처 자료 좀 봐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못 찾겠어. 영수는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 거래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환율 계산이 잘못됐어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번 달 환율이 아니라 지난달 환율로 계산했어요. 과장이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 이거 그대로 계약했으면 우리가 몇백만 원 손해볼 뻔했네. 김씨, 잘 찾았어. 영순의 첫 성과였습니다. 밤마다 공부한 결과 회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영순에게 맡겨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거래 내역 확인, 계약서 검토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영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머리가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처음엔 여자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 인정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믿을만하다고. 1년 후 영수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되었을 때 영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영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승진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리가 된 후 영수는 더 큰 벽을 만났습니다. 바로 유리천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영순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순 대리, 이번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여자가 무슨. 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영순 대리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결국 영순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영순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은 김 대리와 박 대리가 가기로 했어. 김 대리는 남자였고 영순보다 경력이 짧았습니다. 영순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이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제가 빠진 건가요? 아, 영순 대리. 해외 출장은 좀 그렇잖아. 여자가 해외 나가면 위험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거래를 처음부터 맡았는데. 아니야, 김 대리가 가는 게 낫겠어. 영순 대리는 여기서 서류 정리나 잘해줘. 영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은 혼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여자라서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지? 화가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떡해. 영수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을 키우자. 그 후 영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 영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매번 싸워야 했습니다. 여자라고 나이 많다고 아이 있다고. 그런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수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여동생 집에 맡긴 아들들을 보기 위해. 금요일 밤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토요일 하루를 아이들과 보내고 일요일 아침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들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엄마, 언제 같이 살아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서울로 데리고 올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영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이 되던 날 부장이 말했습니다. 영순 씨 축하해요. 여자가 과장까지 오른 건 우리 회사에서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장이 되자 남자 직원들의 시기가 심해졌습니다. 여자 주제의 과장이라니. 아마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겠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참았습니다. 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5년 후 영수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 되던 날 사장이 영순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축하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영수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까지 오르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바리처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수는 상무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여자가 상무까지 오른 것은 그 시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해냈습니다. 악바리 근성. 무엇이든 버텨낸 의지. 그것이 영순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편하게 먹고 살 만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들들 대학 보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에 입학하자 영수는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 커줘서 고마워. 영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 날, 영수는 어머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단정한 양복을 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장가가요.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작은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영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2001년 영수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은퇴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상무님,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은 우리 회사의 전설입니다. 여자로서 상무까지 오르신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5년간의 서울 생활. 35세에 시작해서 60세에 끝났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영수는 고향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한평생 떠나 있던 고향.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마련해준 새 아파트. 넓지는 않지만 아늑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은퇴연금도 나오고 아들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무료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머리가 굳을 것 같아. 영수는 무언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영순 씨, 글씨체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영수는 기뻤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꽃도 가꿨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돌봤습니다. 꽃이 피면 기뻤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매일 산책도 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 영수는 74세였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표정으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컴퓨터 기초를 배우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했습니다. 손녀가 낡은 컴퓨터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연습하세요. 영수는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와, 할머니 빨라요. 손녀가 감탄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거든. 영순이 웃었습니다. 그 후 영수는 타자 연습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배우고 이메일 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상을 만났습니다. 온라인 고스톱에 가입했습니다. 집에서 전국의 사람들과 화투를 칠 수 있었습니다. 낱말 퀴즈 게임도 했습니다. 뇌운동에 좋았습니다.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머리도 쓰고 유튜브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지만 손녀가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검색창에 보고 싶은 거 치면 돼요. 영수는 건강체조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아. 영수는 매일 아침 유튜브를 보며 체조를 했습니다. 요리법도 찾아봤습니다. 두부 요리법, 건강한 반찬,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웠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자꾸 틀렸습니다. 글자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이모티콘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하트가 왔어요? 아들이 웃으며 물으면 영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하지만 영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된다는 걸
이미 평생으로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건강도 챙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꼭 마셨습니다. 공복에 물이 좋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겼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더라도 단백질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해.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은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를 돌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오늘 하루 안 한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쉬면 이틀 쉬게 돼. 젊었을 때부터 자기를 다잡던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비해 수치가 정말 좋으세요. 그 말이 영순에게는 상장처럼 느껴졌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도 영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은행도 보고 서점에도 들렀습니다. 서점에서 뇌 건강에 관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글씨가 큰 책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하루에 몇 쪽씩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는 내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새로운 단어, 손이 느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쓰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말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살아있어. 90세가 되던 해, 영수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도 산책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는 길이에요. 허리도 꼿꼿하고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포기 안 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머리도 다 포기 안 했어요. 귀찮아도 하고 어려워도 배우고 슬퍼도 다시 일어났어요. 영순의 인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구남매 장녀로 태어나 공부를 포기해야 했을 때도 사랑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을 때도 그때마다 영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고 버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0이 된 지금도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씻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을 수 있었습니다. 90년을 살아온 김영순. 그녀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을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손을 놀리고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저는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남편 잃었을 때도 서울 가서 힘들 때도 여자라고 무시당할 때도 악바리처럼 버텼어요. 그리고 계속 배웠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거 배워요. 그게 비법이에요. 무엇이든 악바리 근성으로 버텨낸 의지,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 그게 제가 90살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김영순 90세. 구남매의 첫째로 태어나 책임감으로 살았고 35세에 홀로 되어 악바리 근성으로 버텼으며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온 여성. 그녀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늘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김영순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90세,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고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나이 없는 살. 김영순이 보여주는 진짜 인생입니다.